자, 그러면 인성교육의 가장 기본인 서열을 정한다. 그럼 어떻게 정하느냐라고 하는 방법을 두세 가지만 여러분의 예를 들기 위해서 가정에서의 서열 방법을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흔히 유대인들의 교육이라서 식사에 대한 인성교육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럼 식사에서의 서열 정하는 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밥을 먹을 때 우리가 흔히 얼음 먼저 수저 드세요. 전 어렸을 적에 제 기억으로는 제가 아버지가 늦게 들어오셔도 제가 먼저 수저를 들었던 적이 없은 것 같아요. 이때 저는 이 마음속으로 내가 빨리 먹고 학교 가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불편함은 있었지, 그게 얼마나 인성교육에 큰 도움을 주는 건지는 제가 뇌를 연구하고 나서 알았습니다.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불편함입니다. 인성은 어떻게 아이들 입장에 보면 되게 불편한 겁니다. 나 먼저 먹고 나 먼저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싶은데 스스로 그거를 절제하는 뇌를 갖는 거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아이들이 식사할 때마다 철저하게 기다리며, 그래서 나보다 더 어른이 먼저 수저를 들을 때까지 기다림을 먼저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충분히 기다려주고 식사를 끝나고 나면, 그러면 어머니가 하는 일을 아이들이 돕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먹은 밥그릇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거지통에 넣고 씻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아이 스스로 어머니나 아버지가 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를 늘 생각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뇌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지시를 해야죠. 엄마 좀 도와줘라, 아빠 좀 도와라. 이렇게 해서 뇌가 만들어질 때까지는 3개월 동안은 지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밥 먹을 때마다 항상 3개월 동안 지시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잘못 생각하면 잔소리가 돼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자, 식사할 때 엄마한테 뭘 도와줘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와 밥 먹을 때 네가 수저나 저음을 놔라 라고 지시하는 거와는 전혀 다르죠. 항상 엄마한테 도와줄래? 라고 말해서 이 아이가 늘상 머릿속에서 내가 누구를 도울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쓰는 뇌로 전환시키는 것이 바로 식사를 통해서 일상 예의, 즉 일상적인 인성을 바꾸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를 들어보면 인사법입니다. 자, 인사법은 우리가 유아들을 보면 거의 인사하는 폼이 처음으로 태어나서 인사 배우는 게 거의 무슨 스튜디오처럼 인사를 잘합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그렇게 잘했던 인사법이 없어져 버리게 맙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아이들이 아는 것을 쓰는 뇌로 전환하지 않아서 그렇죠. 그렇다면은 인사도 마찬가지로 가장 먼저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남편이 왔을 때, 그리고 어머니가 밖에서 왔을 때 아이들이 가까이 와서 눈을 보고 인사하는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처음에는 어색하죠. 아이들이 가까이 와서 아빠 다녀오셨습니까? 라고 인사하고, 특히 어머니하고는 관계가 더 어색하죠. 이 어색하다 하여서 이걸 놓치게 되면 아이들이 존경하는 마음이 없어집니다. 이렇게 이루어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집에 나가서 엘리베이터라든지 그 밖에 다른 곳에서 사람을 만날 때 가정에서 훈련시킨 것처럼 훈련을 시키면 아주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가정에서 훈련시키지 않고 밖에서 사람들 만났을 때만 인사를 시킨다든지 만났을 때만 인성을 강조하게 되면 얘는 인성이 할 때와 하지 않을 때를 저도 스스로 구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른이 있을 때, 기분 좋을 때만 얘가 인성이 있는 아이처럼 행동하게 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자기 본질 속에 있는, 즉 훈련되지 않은 그러한 인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아이들에게 세 가지만 확실하게 아는 뇌에서 쓰는 뇌로 전환시켜 놓으면 이 아이는 평생 인성 가지고 문제를 삼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식사예절이라고 우리가 흔히 아는 것에서부터 식사의 서열 정하고, 그리고 무엇을 도와줄까, 그래서 식사할 때 가장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아이들이 남을 도와주는 이런 운해라고 하는 것을 식사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사법이죠. 인사 속에는 그 사람을 존경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존경하는 마음으로 인사할 수 있도록 아는 뇌에서 쓰는 뇌로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부부지간에 센터에 와서 부부가 이렇게 저희 센터 와서 상담을 하면 제가 이 위기의 부부들을 이렇게 하나로 합치는 데 있어서 두 가지를 씁니다. 첫 번째는 허깅입니다. 허그. 서로 자주 안아주게 하고요.
두 번째는 서로 존칭어를 쓰게 합니다. 서로 존칭어를 쓰게 되면 존칭어 다음에 반말이고 반말 다음에 막말이 나가죠. 그런데 반말을 하는 사람은 화가 나면 바로 막말이 나가요. 존칭하는 사람은 왜 존칭해서 막말 나기 힘드냐면 이 언어 안에는 그 사람을 존경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물며 부부지간에도 그런데 아이가 어렸을 적에 아주 1학년이나 혹은 유아 어린 아이들은 반말을 해도 이뻐요. 그러나 이 아이들이 어렸을 적에 반말을 하게 되면 청년이 돼도 반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어렸을 적에는 반말하다 크면 바뀔 거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어른들에게 쓰는 말을 존칭어로 만들어주면 이 아이는 커서 어른이 돼서까지 그 언어 속에 담겨있는 이 존경의 방법을 흐트러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많은 것이 아니라 인성은 작은 하나하나, 즉 가정과 일상생활 속에서 작은 하나하나를 변해 나가는 것, 바로 이게 인성의 시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